그만해야 되는데.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이해 다 하셨죠? 네. 그 부분을 더 찾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유전이도 더 찾아보시고. 은혜 그 컨텐츠 위주로 그 주장하는 이슈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여튼 더 찾아봐. 그리고 보고 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그거 빼라 그랬지. 오늘은 교수님께서 토요일에 컴범해 주신 거, 왜 CM이어야만 하는가, CMC이어야만 하는 거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제가 논문을 쓰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지 해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컴펌을 받고 설문지는 하려고. 내가 해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그것도 같이 동시에 해나가라는 얘기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오늘이라도 저녁에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는 네. 딱 말대꾸들은 교육을 잘못 시켰어 지금. 네, 지금 금융은 이렇게 AI가 스멀스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계 업계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떤 논문을 쓸까 고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문을 찾아봤는데 지금 보는 이 중심으로 한 연구이고 또한 그 채권 사용 이용 의도가 금융 서비스 채권 이용 사용의 만족과 이용 의도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모형을 말이 안 되지. 네. CMC 4개 연수를 기존 연구에 좀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CMC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왜 그럴까? 왜 CMC여야 되지? 하는 질문을 받고 다시 연구 논문을 찾아봤는데 요즘은 CMC 사용 의도로 가지 않고 그 기술 수용 의도를 통해서 상품 추천으로 가는 연구의 흐름도 있고 또 이거는 그 기존의 그 사회적 그 존재감이 그 계속적인 이용 의도로 가는 사회적 실제감이잖아. 소셜.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에 집중을 해서 연구 논문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변화가? 이거죠. 기존의 논문은 4차 산업의 시작과 함께 단순히 대면과 대면의 관계에서 IT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그냥 단순히 내가 그 기계를 이용하는 거기에서 이제 좀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그 IT 기술이 발달을 해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금융 서비스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비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묻고 대답하고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금융 서비스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AI 서비스가 비인간적이지만 지능적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 소비자들의 경험의 패턴의 그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제공자 중심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제공자 중심의 그 금융 서비스 AI 금융 서비스가 이제는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이에 그 AI 금융 그 제목을 AI 금융 AX 환경에서 AI의 그 경험 환경 속에서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지속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으로 제목을 좀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럼 기존의 논문들은 그 탑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만족으로 와서 이용 의도로 가는데
거기에 굳이 CMC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AI와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는 그 AI 기존 금융 서비스의 연구는 AI 금융 서비스에서는 다음 부분. 일단 연구 주제는 금융 AX 환경에서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지속 이용 운대에 미치는 영향인데 CMC를 4개로 하고 조절 변수는 품질된 알고리즘 공정성과 실적 자극수 등과 디지털 몰입도에 대한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기 왜 이 연구의 필요성을 지금 잠깐 설명을 아니, 드렸 연구 모형만 봐봐. 다른 사람들 의견을 좀 주보라니까. 논문 써본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일단 연구 모형을 보시기 전에 이 모델을 제안할 아, 때 연구 모형 놔둬봐. 제가 지금 앞에 나온 정신력으로 설명을 잘 못해서 지금 왜냐면 이 논문은 지금 예를 들면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거기 신뢰라든가 지속 이용 의도라든가 이건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러면 이 논문이 가치가 있으려면 일단 석사 논문이면 조절 변수가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 박사 논문이니까 매개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의 매개 변수가 전부 다 보통 탐 기술 수용 모델을 쓰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서비스 품질이 좋다 그래서 신뢰나 지속 이용 의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 거기 서비스 제공 기술에 기술이 이용 가능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유용해야 쓸모가 있어야 그 신뢰나 이런 그 뭐 이용 의도 제 이용 의도든 어쨌든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느닷없이 그 탐을 빼고 그 CMC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탐으로 설명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탐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CMC를 넣는 게 이게 예를 들면 탐이라는 것도 놔두고 탐보다는 CMC가 더 매개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내가 근거라든가 뭐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거기에다가 그 탐이라는 기술 수용 모델을 집어넣어가지고 매개 역할을 봤단 말이야. 근데 그걸 빼고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존의 논문은 금융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탐에 대한 그 항목을 가지고 지속적 이용 운으로 갔는데 저는 요 탐의 항목이 들어갔던 그 매개 변수 자리에 CMC를 놓고 이 CMC가 서비스 품질과 지속적인 이용 의도로 가는데 이 CMC를 연결을 하려면 탐 모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가 그 기존 탐 모델의 확장선으로 CMC를 개념을 아까 말씀하신 지금 영어로 보면 컴퓨터 미디어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이잖아. 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잖아. 네. 그러면 AI 금융 서비스 품질은 뭘 가지고 측정해? 그러니까 내 얘기는 CMC 기능 자체가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때 그 대상이지 않냐 이 말이야. 네? 왜 아니고? 아니 내가 이제
항상 내가 우리 그 여론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밑에 서비스 이거 품질을 그랬어. 서비스 서비스 품질을 독립변수로 쓰고 이게 뭐냐면 아니 기술 수용. 기술 수용이 되면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나는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니까 기술 수용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그 기술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품질이 좋아야지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수용해야지 품질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품질이 좋아야지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 품질이 좋으면 네, 수용 의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수용 의도가 높아지면 품질이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서 말하는 이제 기술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면 수용 의도도 높아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야. 항상 고민을 하는데 여기 서비스 AI 예를 들면 AI 금융 서비스 결국 요 서비스 금융 서비스 자체의 품질이겠지. 맞습니다. 그렇잖아. 금융 서비스가 단지 AI로 이루어진 금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여기 기술 수용은 뭐냐면 여기 AI의 기술이야. 네. AI의 기술이 얼마나 지금 AI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그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이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여기 요 탐이라는 것은 기술 수용 모델이거든. 그 기술이 내가 쉽게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이용 목적에 유용해야 되고 이용하기 쉬워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때 AI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얘기는 요 기술에 대한 수용이 여기 높으면 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네. 그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이 기술 수용이 높아진다. 요런 얘기잖아 지금은. 근데 탐이 의도인 거예요, 교수님? 쉽게 쓴다 뭐 이런 것들은 의도가 두 가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람이 쓰기에 쉬웠다. 네. 그다음에 내가 쓸 목적에 유용하다. 네.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얘기하거든. 유용하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요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를 들면 탐 대신에 지금 CMC를 썼는데 지금 예영이 말대로 CMC를 쓰는 것 자체가 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결국 여기 이제 CMC라는 거는 지금 컴퓨터 베이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거든. 이게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션이거든. 컴퓨터 미디에이트드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자체가 그게 AI 금융 서비스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는 그 접점에 대한 그 연구만 가지고 기술을 수용하는지 시스템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연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CMC가 가미가 되면은 그 단순한 그냥 그 대면 비대면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그 환경 자체가 그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였던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그 AI 기술하고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환경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그 제목에도 AI, 금융 AX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넣었고 그 지금 논문을 쓰려고 하는 환경 자체가 기존 연구의 어떤 처음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는 그 시점에서 그냥 그때는 대면 거래
지금은 이미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비대면 거래 우리가 뭐 모바일 뱅킹을 한다, 뭐 키오스크를 쓴다 그런 비대면 거래가 아니고 요즘 챗봇 서비스를 쓰게 되면 내가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답을 받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AI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AI 금융 그 서비스 품질이 이용 후에 미치는 영향을 CMC로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자상거래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을 베이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하고도 그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내 얘기는 AI를 안 집어넣고 E를 집어넣어도 저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없어. 아니 인터넷도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아니야? 근데 인터넷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이 서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내가 뭐 송금을 하겠다 단순히 그 목적성만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AI가 가미된 금융 서비스는 내가 단순히 송금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어떤 챗봇 서비스로 내가 상품을 추천을 받겠다 아니면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 평가를 받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던져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이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상품을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기 위해서 난 이런 상품이 필요해 아니면 내가 이런 상품 내가 오늘 뭐 정기예금 하나 들기 위해서 가서 정기예금을 들려고 하는데 기존 인터넷 뱅킹은 기존에 만들어진 인터넷 뱅킹 사이에서 상품을 선택해서 완료로 간다면 AI가 가미된 기존 서비스는 내가 상품을 예금을 하러 들어갔어. 근데 요즘 뱅킹을 하실 때 보면은 밑에 내가 오늘 적금을 하나 가입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아마 어디인가 챗봇이나 아니면 그런 그림들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럼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AI 금융 서비스라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AI 금융 서비스가 그게 CMC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내 얘기는. 포함하고 있는데 그 그래 사무 같아. 사정으로 인한 어떤 이용도를 알아보는 부분. 그래서 무슨 제가 알 하게 건가? 됐어요. CMC의 질문 항목이 문항이 어떻게 되나요? CMC라고 하는 게 한국이 문항 질문 문항.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데 항목이라기보다는 별 차이가 없네.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거잖아요. 빠졌네요. 자동으로 뜨는. 그 옛날 건 지금 별 차이 없지.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니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뜨고. 사회적 존재감과 정보 전달력과 이런 식으로 막 뜨거든. 사회적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인간처럼 대응하는가 그리고 정보 그래, 여기 봐봐봐. 지금 여기 품질을 빼고 AI 금융 서비스가 있었는데 AI 금융 서비스가 쌍방향 통신이 돼.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AI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여기 품질을 빼고 생각해봐. 품질을 빼고 생각하면 사회적 존재감이 느껴지고 AI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 전달력도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상호작용도 이루어지고 AI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품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잘 되니까 그러면 AI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을 높게 지각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가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품질이 여기 돼 있는데 이 품질을 좋다고 느꼈는데 요게 갑자기 요게 사회적 존재감을 더 높이냐 이 말이야. 내가 이 방향이 맞냐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 품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생각하지 말고 AI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회적 존재감이 높아지고 그 AI 서비스에 대한 그 다음에 정보 전달력도 높아지고 상호작용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상호작용 품질도 높아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AI 금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높게 지각하고, 그래서 품질을 높게 지각하니까 그걸 사용 의도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이 되는데, 갑자기 이 품질을 여기서 측정을 해서 품질이 좋아. 품질이 좋아지면 사회적 존재감이 높아지고 정보 전달력이 높아지고 그러냐 이 말이야, 얘기는. 품질이 좋으면 그 금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좋으면 이 사회적 존재감, 정보 전달력도 좋고 아니 이게 높아지면 품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신뢰가 높아져도 사회적 존재감은 높아지죠. 내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품질이 좋으면 이거요. 자유랑 저랑 지금 계속 보는 게 CMC라는 거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사람과 연결하는 어떠한 형태이든 any form of communications라고 이게 하거든요.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연구였었고 지금은 저렇게 사회적 맞아요. 존재감하고 세계를 나뉜다는 거죠. 점점 발달. 초창기 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CMC가 사회적 존재감, 정보 전달력, 상호작용 품질 편을 쓰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뭐 논문에 이렇게 특징으로 나와가지고 나와 있어요. 나는 이게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은 그 CMC가 독립 변수로 서비스 품질을 4개로 그러니까 AI 금융 서비스의 특성이지. AI 금융 서비스 특성이 CMC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수 있고, 예를 들면 사회적 존재감이 높게 느껴지니까 그 AI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가 가게 되고,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는 생각이 되는데 AI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가 높으니까 사회적 존재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에 저기 사회적 존재감 저게 높아지려면 AI를 쓰셔가지고 이제 사회적 존재감 연결이 되는 건데, 저게 이제 AI가 그 실제처럼 느껴져야 된다. 그렇지, 이런 사람처럼 게,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 그게 있어야 사회적 존재감이 높아. 그 신뢰성이 높으면 아니 실제가 그저 그 사회적 금융 존재,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은데 사회적 존재감이 높아지냐 이 말이야. 사회적 존재감은 이제 친밀감 느껴야지 사회적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라. 아니면 여기에서는 요 사회적 친밀감보다는 내가 AI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이랑 거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를 보는 게 여기에서 사회적 존재감이에요. 이 인간이랑 논문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쓴다면 제가 이제 변수를 쓸 때 그렇게 쓰거든요. 사회적 존재감이라고 하면 그게 잘 되면 내가 쓰고 있는 AI 서비스가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대로 매개와 소개의 위치가 바뀌면 말이 더 원활하게 받아들여진다. CMC가 독립. CMC가 잘 되면 품질이 높다라고 평가하기가 더 쉽다. 지금 품질이 좋아도 품질이 좋아도 품질이 좋으면 품질로는 존재감이 있죠. 아니, 품질로는 이 사회적 상대의 존재감이 약간 느껴지잖아요. 품질 갖고 저 사람이 약간 친밀하게 느껴진다든지 실제처럼 느껴지는 정도를 그러니까 내일 사회적 존재감의 독립 변수가 이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게 연결이 갖고 없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에 대한 결과적인 결과를 평가잖아.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지금 제공자 입장에서 그 평가를 했는 그 품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된 품질이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는 거죠. 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서비스 품질 자체가 그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용 서비스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항목들이 지금 이 서비스를 평가할 때 소비자들이 이러이러이러한 항목들에 있어가지고 그 서비스 평가하다라는 게 지금 서비스 품질이잖아요. 이 서비스 품질은 이미 평가가 되어 있는 항목인데 이 평가된 항목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잖아요. AI 금융 서비스를 만들 건데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챗봇이라던가 로보 어드바이저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런 서비스 품질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서비스 자체가 고객들이 느낄 때는 이거를 이렇게 고객들이 신뢰성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챗봇을 쓴다고 했을 때 챗봇 쓸 때 느껴지는 신뢰성, 응답성, 보안성 이런 6가지 차원의 그 설문이 계속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고 지속적인 이용 모드로 가는데 이 CMC가 중간에 매개가 되면은 내가 챗봇 서비스 써보니까 신뢰하는가 신뢰하는 응답성 일단은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논거를 찾아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전부 정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음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흘러가는 거 제공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정도를 CMC를 매개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신뢰와 지속 의도를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다는 거죠. 쌤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서 있는 기준을 가지고 쌤 거꾸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 자체로 인해서 지금 근데 그 평가하는 모델을 만든 것 자체가 이미 이런 아이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반영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AI 금융 서비스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AI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신뢰감, 계속적인 이용 의도가 있어야지 금융기관에서는 성과를 내니까. 그러니까 응답성이 뭐예요? 우리 서비스 품질에서 응답성이 뭐야?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그래서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네. 결국 뭐 때문에 이루어져?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호작용 품질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CMC를 통해서 이걸 CMC가 먼저 됐기 때문에 저게 응답성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CMC가 조건이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공감성을 느낀다는 거거든. 얘가 먼저 봐야 뒤에 걸 체크.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시는 게 CMC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감이 있어야 서비스 품질에 대한 특성이 일어나고 거의 높아지는 신뢰나 만족이 일어나고 지속 이용도가 일어나는데 이게 품질이 좋다고 CMC를 얘기해서 신뢰나 지속 이용 의도로 가는 게 많이 아니 뒷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금융 서비스 품질하고 CMC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얘기야. 난 그 부분이 지금 설득이 안 돼. 우리 김혜영 선생님 나한테 얘기하는 게. 금융 서비스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CMC로 연결되는 게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그 부분이 좌우가 그러니까 전후가 지금 이게 이상하게 뭐 논문들을 쓰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막 넘어가는데 우리 서비스 품질도 마찬가지거든. 그 탑 모델을 가운데다 쓰는 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 사실은. 그 서비스 품질을 느끼는 저렇게 신뢰성을 높게 하고 응답성을 높게 하고 보안성이 높게 지각되고 이러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높게 지각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AI를 사용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AI를 사용한 근본적인 AI를 사용해서 그게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AI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존재감을 높여주고 정보 전달력을 높여주고 상호작용 품질을 높여주니까 그 AI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을 높게 지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소위 거쳐가지고 지금 혼자 너무 집중해가지고 지금 바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늘 쉬면서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제 뭐 이걸 쓰니까 어차피 박사 논문이니까 지금까지 연구들 예를 들면 이게 기술 수용 모델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의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나는 의심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탐을 가운데다 써야 되는 게
서비스 품질 사이에 예를 들면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용 모델 이건 이해할 수 있어. 네. 근데 그걸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순간 그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은 평가한 거잖아 이미. 네. 평가에 CMC가 평가에 그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 결과잖아. 그러면 CM 서비스 품질을 빼고 그냥 AI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AI의 금융 서비스 특성 자체를 CMC로 보면은 AI 금융 서비스의 특성이 CMC가 특성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AI 금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높아지니까 신뢰와 지속 이용 가능이 높아지는 것처럼 가면 깔끔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AI 금융 서비스의 특징은 CMC로 가고 그렇게 가서 바꾼다는 거.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도덕이나 공동으로 간다. 그렇게 다시 개념을 정리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나는 그러면은 내가 설득이 될 것 같아. CMC가 독립변수로 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으로 가 있는 거 많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검색해보니까 금융 서비스 품질이 나 앞으로 올릴 수가 없어. 5개 중에 4개 지금 CMC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독립변수. 그러니까 기술 수용 모델은 원래 서비스 품질하고 그 다음에 기술 수용 모델이 4개로 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신기술이야, 신기술. 그 신기술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는데 기술 수용 모델을 가운데 쓴 거야. 그 신기술이 이용하기 쉽고 유용해야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서비스 품질이 딱 앞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술 수용 모델을 가운데다 딱 집어넣어. 금방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연구 모형이 그렇게 이것도 인공지능 그거는 금융 서비스는 아닌데 그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금융 서비스 품질로 가서 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금융 성과를 평가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 품질로 갈 때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이거지 이거 예를 들면. 되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좀 퍼포먼스하게 성과를 이루어지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금융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그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유전 알고리즘이 있느냐, 인공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풀으라는 말씀. 아니 나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모형은 이해가 안 간다. 독립변수를 서비스 품질을 쓰면서 거기에 서비스 품질 평가하는 그런 지표를 매개변수로 쓰면 앞뒤가 나는 바뀌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근데 저는 포인트가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 디지털 전환의 과도기 시점에서 그 AI 기술이 정복이 되면서 지금 이제 각 금융기관들은 이런 프로그램들, 앱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개발자들이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성향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소비자들이 지금 기존에 개발된 앱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이런 품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신뢰를 하고 이렇게 이용 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그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게 제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냐면 살아남지 않을까. 그거는 옛날에 내가 우리 뭐 제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그 간접적인 제자지만 거기에서 논문을 쓸 때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 예를 들면 호텔 서비스 품질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에가 이제 내가 기술 수요 모델을 이렇게 써왔더라고. 기술 모형.
그러니까 유용성하고 그다음에 용이성, 이용하기 쉽다는 얘기지. 여기를 통해 가지고 만족이 높아진다.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 호텔 서비스가 유용하고 용이하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왜냐면 요 서비스 품질이 그냥 그 느끼는 서비스 품질이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로 되어 있는 이 특징, 그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를 조사할 때 쓰는 그 특징, 서브컬을 그렇게 쓰려고 하면 그때 서브컬은 뭐냐면 네, 실제 느끼는 서비스 품질이야. 실제 느끼는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 높게 지각되면 요게 아니라 이미 요게 반영이 돼서 서비스 품질이 높게 지각한 거야. 네. 그래서 만족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쓰고 싶으면 네. 요때는 내가 그냥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기대 서비스 품질이면 돼. 나는 이렇게 서비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해. 그리고 용이하면 실제 서비스의 품질이 높게 지각이 되겠지. 그럼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만족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성공이 되려면 AI 금융 서비스를 사람이 나는 처음에 AI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요 금융 서비스가 어땠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나는 AI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대 정도가 뭐 한 5 정도 돼. 그런데 여기에 요 서비스의 CMC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CMC를 굉장히 높게 느껴.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봤더니 요 기대를 5밖에 안 했는데 요게 CMC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금융 서비스는 실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7로 높아져. 예를 들면 그러면 기대했던 것보다 서비스 품질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을 해. 그래서 제품의 의도가 높아지는 이런 거라고. 지금처럼 하려면. 그러면 여기 서비스 품질을 2번 물어봐야 돼. 내가 기대한 거. 금융 서비스에 대해 AI로 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하는지를 신속성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CMC에 대해서 어느 정도 AI 금융 서비스에 대한 CMC 정도를 물어보고, 실제로 그러면 이용해봤는데 요 CMC가 되는 요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봐서 그때 그 금융 서비스는 어땠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만족도로 연결이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금융 서비스 품질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굳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미 이거는 이미 했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서브콜을 그렇지. 내가 서비스 품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재구매를 한다는 얘기는 만족을 느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품질이 높게 나타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재구매하고 지속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 한 번 더 설명해봐. 그게 안 되면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다시 그렇게 바꾸면, 근데 AI 금융 서비스가 저렇게 가는 건 없잖아. AI 금융 서비스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요걸 바꾸면 논문은 될 수 있는데, 네. 바꾸면은 내가 설득 가능한 논문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꼭 AI 금융 서비스여만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야. 내가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이렇게 내가 변수로 쓰려고 하면 이게 AI 금융 서비스가 아니고 뭐 AI 민원 서비스는 어때? 그냥 AI 서비스로 말하면 지금 금융 그렇지. 이제 그러면은 근데 기존에 있는 논문에 그게 없어? AI 서비스? 있답니다. 그래. 있답니다.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내 서비스. 국내 것도 있어? 품질의 CMC로 넘어가는
이렇게 돼 있어. CMC가 먼저 나와. CMC는 그 CMC는 아니고 그냥 그 체포 서비스 품질이 그냥 사회적 실제감에 대한 연구는 있었거든요. 상호적 실제감에 미치는 거야. 사회적 실제. 사회적 실제감 느끼는. 맞아. 그래서 그거는 이 품질이 사회적 실제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그 논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근데 그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연구들을 쭉 적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금융 서비스를 상호작용으로 봤어요. 품질 자체를. 상호작용하면 뭐 사회적 디자인, 실제가 관계 것 품질.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본 거고, 근데 상호작용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예를 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실제감을 느끼면, 그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 그렇지 사회적 실제감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건 근데 이렇게 아니 관계 품질에서 좋아지거나 아까 보안성이 신뢰성을 내면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실제감이 미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금 더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저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여기에서 저기서 독립변수는 뭐냐면 상호작용하는 예를 들면 품질 중에 상호작용을 봤어요. 서비스 품질 중에 여기는 그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전달, 서비스 상품. 어? 서비스 품질 중에 상호작용은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이나 그 디자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경 뭐 전달. 그래. 그러니까 요거라고 요거 지금 CMC를 얘기한 거라고. 그게 요 이제 CMC들 간의 관계를 얘기한 거지. 이거는 이제 독립 변수가 그거였고 음. 이제 중간에 4개의 이제 사회적 실제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용도입니다. 그래, 요거를 두 개로 나누는 거잖아. CMC를 독립변수로 몇 개는 독립변수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매개 변수로 쓴 거잖아. CMC 변수가 좀 많아가지고 예. 거기 이제 거기 몇 개씩 뽑아서 쓰는 논문들이 좀 많아요. 조금 나누. 그럼 CMC도 요 세 개만 있는 건 아니네. 네, 한 10개 되는 거. 그래. 근데 요 지금 우리 서브콜에서 관계되는 그 뭔가 빼서 제가 요 CNC를 연결한 거거든요. 서브콜에서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서브콜에서 그 논문만을 본 거지. 그 몇 개만. 지금 여기서도 찾아보면 많이 있대잖아.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박사과정이잖아.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논문을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써도 돼요. 더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 예를 들면 지금까지 논문들은 요런 과정을 주장을 해왔는데 나는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독립변수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만약에 기존에 이게 논문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쟤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그러면 꼭 AI 금융 서비스만 해당이 되느냐. AI로 이루어진 모든 서비스는 다 해당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러면 AI 금융 서비스만에 해당되는 뭔가를 찾아서 조절 변수를 써주든지 해가지고 뭔가 AI 금융 서비스만의 뭔가를 다른 데는 적용되지 않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기존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저는 전체적인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독립변수로 가져온 게 기존의 논문들은 치프 서비스, 뭐 추천 서비스 각각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뭐 비용 유도나 뭐 이렇게 난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논문 쓴 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금융 서비스의 특징만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왜 하나를 가지고 썼을까? 그냥 단지 그냥 전체적으로 그거 서비스를 쓸 때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내가 우리 여기 이승희 교수님 우리 방에 있다 간 그 박사가 쓴 논문 제목이 뭐냐면 AI 서비스 품질이 만족 및 제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야. 생성형 AI 서비스 그러니까 AI 서비스 품질이 이렇게 나왔어. 생성형 AI 서비스 품질이 그래가지고 서비스 품질 서브콜에
서브컬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모형 탐 서비스 넣고 그 다음에 만족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AI 생성형 AI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AI면 여기에 성립을 안 하나요? 그런 논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비스 품질, 그 다음에 기술 수용 모델 이런 거는 앞에 그냥 기술 수용 모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 이 서비스 컬, 이 서브 컬 써도 되고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돼. 그거는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앞에 이름만 바꿔 쓴 거지 논문이 전혀 시사점이 없는 거라고. 새로운 게 없잖아. 새로운 게. 예를 들면 시청 서비스를 내가 학교 서비스라고 해서 논문을 써봐. 뭐가 달라져? 똑같아. 그러면 시청 서비스와 학교 서비스가 이 시청 서비스에 하는 논문은 이런 거였는데 학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그 영향을 받는다든지 어떤 변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지 시청 서비스와 학교 서비스 간에 뭔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야 학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내가 논문 제목을 붙일 수가 있지. 똑같으면 뭐하고 붙이냐고. 그러니까 여기 그게 아까 우리 김도영 선생님 것도 똑같아. 내가 지자체라고 안 붙이면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야. 지자체만을 붙였을 때 뭐 특징이 있냐 이 말이야. 그 모형에서는 지자체만의 특징이 없잖아. 그걸 해결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시사점이 없다 그래. 심사위원들이 다. 아니 이것도 해당되고 저것도 해당되고. 예, 지자체로 왜 썼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AI 금융 서비스, AI 서비스를 가지고 논문 쓰면 안 되나 이 말이지. AI 서비스를 가지고 쓰면. 그럼 저는 독립변호사를 쓸 때 단순히 금융 서비스의 진행과 이때까지 논문이 이루어졌는데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좀 확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연구 방향성이 틀려져요. AI 서비스 품질을 뭘 확장? AI 금융 서비스 품질.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 서비스 품질이 어떤지 물어보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기에 이루어졌은 지금 상황이니까 이런 필요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다시 되돌이 피드백해서 다시 그 만들어진 금융 서비스가 이 품질 특징이 지금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느껴지는 신뢰감이나 지속적 이용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거를 역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연구 모형을 생각해봤거든요. 그런 거뭐 의미가 있어. 아니 여기 봐보세요. 이제 내가 만약에 쓴다면 이런 거지.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지금까지 그냥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연구 이루어진 것을 보면 보통은 신뢰성, 응답성, 보안성이 아니고 신뢰성, 응답성, 그 다음에 유형성, 그 다음에 공감성, 하나가 즉시성인가? 즉시성이 응답성이고 신뢰성이고. 원래 서브컬은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5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22개 서브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PGB가 뭐 파라슈라만, 자이트만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PGB를 원래 여기 그 기존의 서브컬 이렇게 했는데 요 AI 서브컬 말고 없네. 원래 AI 서비스 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게 22개였어. 그걸 5가지 차원으로 PGB가 줄인단 말이야. 그 3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5가지가 뭐냐면 아까 또 너무 기억어버렸네. 서브컬. 여기 서브컬을 여기 파라슈라만, 자이트만하고 벨이라는 요 3사람이 PCB 요 3사람이 서브컬을 22개를 5개로 줄여요. 이렇게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유연성 이렇게 줄이고 나서
서비스 품질을 할 때 이걸 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유명성이라는 게 이제 눈에 예를 들면 호텔 서비스 같으면은 시설, 호텔의 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품질에 들어간단 말이야. 서비스 평가할 때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상거래 전자상거래로 넘어오니까 유용성이 의미가 없어진 거야. 유용성이 왜냐면 무형적으로 이루어지잖아 거래가. 그래서 그게 없어지니까 요 논문에 의미가 있었어. 왜냐면 기존의 서비스 품질, 서비스 퀄리티와 그 기존의 서비스 퀄리티에는 측정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야. 무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보안성하고 요 시스템 가용성 요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에서의 서브콜을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럼 이 자체가 기존의 서비스로는 기존의 서비스 품질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걸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논문이 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오케이. 그러면 AI 금융 서비스 모델이 나왔다. AI 서브콜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AI 서브콜은 썼는데 누가 썼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썼어. 누구도 이해할 것 같은데 지금 흥분했잖아.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지금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지느냐 아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만약에 받아들여졌으면 요걸 가지고 뭐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 아까 PGB처럼. 근데 이 사람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는데 요걸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만들긴 했나 봐. 그래 새로운 품질 평가 기준으로 AI 서비스 품질은 요 5가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개발했다고. 그럼 이 사람 근거로 해서 내가 5가지를 가지고 써도 돼. 그럼 AI 서비스 품질을 이거야 이거.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김혜영 선생님이 쓰려고 하는 것도 AI 금융 서비스로 했으면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하려면 그걸 갖고 써야 되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AI 금융 서비스 요것도 이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측정하는 걸로 했어. 이걸 개발을 했어.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게 예를 들면 서비스 품질 자체가 이제는 다른 뭐 AI 서비스나 이런 것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아까 AI 서비스에는 뭐 신뢰성, 응답성, 보안성 해가지고 아니 이거를 그게 없네. 이거를 요거랑 앞에 있던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제 논문에서 쓰겠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먼저 AI 금융 서비스 품질 차원이라는 척도를 내가 개발을 해야 돼. 아까 우리 전자상거래 서브콜은 이런 것들로 측정합니다라고 기존의 서브콜과 다른 개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뺄 거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척도 개발 논문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이걸로 해야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척도를 개발해야 된다. 근데 아까 예를 들면 저기처럼 뭐 생성형 AI 서비스 품질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서비스 품질을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럼 AI 생성형 AI를 안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 거야. 그 변수를 설정할 때 기존에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종합을 해서 그 서비스 설문 항목을 만드는 게 서비스 품질. 그러면 안 되지. 여기 품질 차원이라는 것은 디멘션을 네가 만든 거잖아. 종합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니 어렵게 할 필요 없어. 네. 지금 AI 서비스 요거는 개발이 됐더니 이 사람이. 네. 그러면 내가 이걸 AI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내가 논문을 쓰면 되는 거고 네. 그걸 CMC에다 앞에다 해서 예를 들면 네. 개인화나 맞춤화에 여기 영향을
이게 높게 서비스 품질이 평가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AI를 사용하면 예를 들면 아까 CMC적인 특성에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니까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렇게 내가 논문을 연결시키면 된다고. CMC를 앞으로 독립으로 빼고 AI 그렇지. AI 서비스 퀄리티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논문 제목을 어떻게 하면 돼? 그 AI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I 서비스인데 그 중에서 내가 금융 서비스만을 가지고 내가 조사를 해봤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에 있는 식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AI 금융 서비스라는 게 척도가 지금 개발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종합해 갖고 쓸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럼 제일 가까운 게 AI 서비스 품질이고 이거를 누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잘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AI 금융 서비스 AI 서비스 품질로 놓고 아니면 AI 금융 서비스라고 놔도 돼. 왜? 그냥 AI 서비스나 AI 금융 서비스나 똑같은 건데 나는 금융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CMC 써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봐.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쓰는 AI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품질은 많이 있지만 AI 서비스를 해가지고 품질을 측정하는 건 지금 별로 없을 거라고. 왜? 저 사람이 만들어놓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였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썼겠지. 근데 학생이 이제 예를 들면 거기 뭐 박사 논문이나 이런 거 쓰면서 쓴단 말이야. 근데 그건 진짜 박사 논문 쓰면서 쓰는 거지 누가 아무도 이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척도 개발하는 건 나는 논문을 뭐 권장하지는 않아. 왜? 우리가 대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만들어놔도 아무도 안 쓴다. 그러면 교수님 CMC를 앞으로 꺼내도 되고 아까 그 사람이 그 연구해놓은 그 서비스 AI 서비스 사원을 4개로 놓고 이 모형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될까요? 그래. 그리고 인지된 알고리즘 공정성 이거는 우리 알고리즘을 여러분 이렇게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아나? 근데 그러니까 인지된 알고리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상품에 맞는 내가 의도하는 그 상품을 다 추천해주는 그게 알고리즘 공정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냥 AI 서비스의 공정성이야. 굳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럼 그 조절된 변수 그 공정성이지 그냥 공정성, 페어니스. 서비스가 얼마나 공정하게 내가 응대를 해주냐 이런 얘기잖아. 추천해줄 때 객관적으로 추천해주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조절 변수 아니지 CMC에서 여기 가도 거기에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아니 공정하면 서비스 품질을 더 높게 지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 아 힘들다. 5분만 더 하고 일단 그렇게 갑시다. 뭐 이번 학기 졸업하려면 그거 방법 맞죠? 네. 요즘 저 5분 라니쌤 5분은? 나 6시 반에 약속이 났는데 지금. 5분으로 나도 10분 내렸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지금 우리 독립변수로 쓴 브랜드 협업 유형에서 보면 거기 상징적하고 상징적, 기능적, 상징적 뭐 이렇게 다 결합해서 썼는데 요거 누구한테 물어봤니? 그 대상 설문 대상이요? 응. 그냥 전주 여행. 그렇지. 이거 누구야? 소비자한테 한번 물어본 거라고. 예. 그러니까 브랜드 컨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브랜드 편익으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평가하는데 막 이렇게 점수를 깎아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할 때는 총 320부 우선을 받았는데 그 타입별로 적어도 50부 이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받기는 해야 되고요. 아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는 걸로 분석을 해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야. 결과를 한번 보여줘봐. 점수를 나는 가장 중요한 걸 여쭤봐야 돼가지고 그 앞에서 그 브랜드 그러니까 컨셉 뭐 유형 아까 편익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받아보니까 이걸로 평가가 된 거예요. 설문을 받아봤을 때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제 원래 의도한 거랑 좀 다르게 나온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구매력으로 봤을 때 학생이랑 이제 일반인으로 나눠보니까 보면 이제 학생들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거의 다 나오고요. 상징을 생각했던 뭐 스타벅스나 페레로로쉐나 이런 거를 상징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반인은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능 쪽을 그냥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학생들만 위주로 설문을 추가로 받아서 이거를 해도 될지. 그 대신 제품 자체가 학생들이 아는 제품들을 하면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상징으로 하면 거의 다 명품이나 이런 쪽은 연구가 기존에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컬러베이션 요즘에 이제 컬래버레이션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구매력을 이제 나타내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자주 가고 자주 소비하는 것을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타입 2-1이랑 2-2에서 이 라코스테는 우선은 여기는 그냥 다 기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설문을 아예 싹 다 요거는 바꿔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언제로 빨리 가지고 그냥 브랜드로 딱 봤을 때 라코스테는 별로 상징성이 느껴지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옛날 저희 뭐 한 30-40대 라코스테? 나도 상징적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아, 그래요? 기능성이. 왜냐면 처음 들어봐요. 테니스웨어. 네, 맞아. 웨어가 근데 신발은 너무 불편해가지고 더워. 그냥 디자인만 하고 그냥 깔끔하게 해서 신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근데 운동화 쪽에서는 다리 운동화라는 자체가 기능적인 게 조금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걸 어떤 브랜드로 해야 약간 상징적으로 좀 느낄지가 지금 고민이더라고요.